네트워크 단체들의 활동이나 이런 걸 소개를 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에코팀 자체가 네. 저희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환경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들 이런 분들을 알리는 게 저희 회사의 창립 목적이거든요. 대표님 소개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단체 이름은 클린 낚시 캠페인 운동본부고요. 낚시로 인해서 발생되는 쓰레기들이 좀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저는 낚싯줄과 낚싯바늘을 좀 집중적으로 좀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낚싯줄과 낚싯바늘을 직접적으로 줍는 활동 자체는 낚싯줄과 낚싯바늘이 이제 버려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얽혀가지고 야생 조류나 야생 동물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수거하는 활동 자체가 사실은 그런 피해를 보호하는 직접적인 행동이 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줍는다 하더라도 뭐 다른 쓰레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줍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쓰레기를 절대적으로 저감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줍는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거나 그러니까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낚싯줄을 줍는 행위 자체는 직접적으로 보호 활동이기도 하지만 버리면 안 된다라는 의식을 좀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어서 버리지 않게 하는 그런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바늘이라는 게 집게 같은 걸로 다지고 그래요. 집게로는 사실은 낚싯줄은 아주 가늘고 투명하고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고 집게로 집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손으로 집는 게 더 정확하게 집어낼 수가 있어서 코팅된 장갑을 써야 한다거나 낚싯바늘을 주울 때 뭐 찔리는 일은 아주 많지는 않아요. 제가 조심하면 되니까. 낚싯줄이 얽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잡아 당길 때 뒤로 넘어진다거나 낚싯줄이나 낚싯바늘이 많이 버려져 있는 장소가 일반 해변보다는 갯바위, 방파제, 테트라포드, 뭐 석축 이런 곳들이거든요. 지형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을 할 때는 너무 험한 지형에는 또 들어가면 안 돼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고려를 해야 되죠. 낚시에 좀 집중하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낚싯줄, 낚싯바늘은 네네네. 얽힘이나 바늘 삼킴, 또 뭐 찔린다거나 네네. 이런 사고들, 그러니까 야생 동물들을 죽이는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낚싯줄과 낚싯바늘은 그 피해 정도가 굉장히 직접적이고 또 즉각적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것들이 날려가지고 이런 육지 이런 쪽에 막 퍼지게 되면 조류뿐만이 아니라 포유류 동물들까지 또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좀 시급한 그런 쓰레기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낚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방식은 뭐냐면 민원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낚시를 금지시키거나 낚시 자체는 나쁜 거야. 너무 손쉬운 방식으로만 해왔었어요. 그러면 해결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걸 그냥 무조건적인 비판만 한다고 해서 절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왜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서 좀 설득하는 과정들도 필요하고 결국은 그분들의 행동이 바뀌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화를 하고 그분들이랑 같이 해결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같이 협력하고 발맞춰 나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대표님 활동하시는 기간 동안 뭔가 좀 그래도 바뀐 게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 제가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낚시인들이 정말 곱지 않은 그렇죠. 자기네들 어떻게 할까 싶어서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낚시 면허제를 처음에는 많이 얘기를 했을 때 비판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낚시 면허제를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로 정말 많이 바뀌었고 낚시 박람회를 가서 이제 캠페인을 했었거든요. 그런 환경단체가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했는데 환영하고 불러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됐어요. 제가 그동안 낚시인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느낀 점은 새들을 죽이기 위해서 낚싯줄을 버리지는 않았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구나. 다만 이게 낚시와 관련된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또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 헤아리면서 방법은 좀 찾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것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도 캠핑을 하는데 텐트 같은 거 치려면 일단 쓰레기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캠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캠퍼들끼리 이제 쓰레기를 줄이자 아니면 버리더라도 조금 이제 잘 놓거나 뭐 잘 썩거나 이런 거 이렇게 시작될 거예요, 저희. 코로나 때 비대면 레저가 좀 더 많이 각광을 받다 보니까 낚시는 낚싯대 들고 혼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낚시 인구가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낚싯대도 아주 저렴한 제품도 많아지고 일회용처럼 한두 번 쓰다가 버려도 될 만큼 저렴한 제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도 너무 많아진 거죠.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또 반대로 낚시인들인 거야. 왜? 쓰레기 민원이 많아지니까 낚시 금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낚시를 하고 전문적으로 낚시를 하는 이런 프로 낚시인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제대로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낚시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낚시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죠. 저희 네트워크 얘기를 해볼 텐데 네트워크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잖아요. 바다 살리기 네트워크가 작은 단체들을 좀 지원을 해서 같이 협업도 하고 네. 막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여러 이제 재정적인 뒷받침도 필요하고 그리고 좀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려는 게 필요해서 공식적인 이제 법인화를 한 거예요. 제대로 조직을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사를 맡게 돼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이런 뿔뿔이 단체들이 각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알리는 것도 많이 좀 필요하고 어떤 이득이나 이익을 그렇죠. 추구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진정성 있는 활동들이 좀 더 많이 전파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할 수 있으려면 이런 활동 하나 하는 것도 돈이 들고 나의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되고 생업에 또 지장을 주는 일들이 발생하다 그쵸. 보니까 중간에 또 중도 포기하는 일도 생기기도 하고 이 활동을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막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원래 했던 그 취지가 좀 약간 퇴색되고 시간이나 에너지를 뺏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이 네트워크가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어차피 잘 하고 있고 네트워크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요? 법인화하고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처음에 모였던 거하고는 조금 달라지긴 맞아요. 했는데 네. 아직까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는데 어떤 식으로 갈지 저도 사실은 궁금해요. 구성원들의 구상이라든가 그런 욕망이나 예 그런 희망 사항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또 결정이 될 거니까 그거 자체도 사실은 좀 재미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